125페이지부터 30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주철에 진동을 주면은 진동 에너지가 그 물체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점차 악화되어 악화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여기서는 약화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약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악화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약화되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약화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화되어 진동이 정지합니다. 물체를 어떤 그 정밀 물체를 이렇게 특히 차에 싣고 옮길 때 이 진동이 일어나면은 그 정밀 기기에 심각한 고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진동 흡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감쇄능이라고 합니다. 감쇄능. 그래서 이 감쇄능이 좋아야만 어떤 물체를 정밀기계가 움직일 때 진동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자, 감쇄능은 댐핑 커패시티라고 하는데 진동을 흡수하여 열로 움직이는 거, 진동하는 걸 솟아나는 거는 열로 만들어 가지고 날려버립니다. 그걸 솟아이라고 합니다. 솟아나는 흡수 능력입니다. 회주철은 이 주철이 강하네요. 회주철은 강에 비해 6 내지 10배 정도 감쇄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부 마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철이 이제 주철로 만든 것을 사용하면 감쇄능이 떨어집니다. 이 재료를 재진 재료 또는 진동을 방지한 데서 방진 재료라고 합니다. 재진 재료, 방진 재료 같은 말입니다. 꼭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재진 재료, 방진 재료. 이 감쇄능이 우수한 재료가 재진 재료, 방진 재료입니다. 3번 채심입방격자. 근접원자간 거리에 해당하는 것은 지름입니다. 근접원자간 거리가 쉽게 말하면 지름에 해당합니다. 근접원자간 거리가 뭐냐면 지름이라고도 합니다. 지름에 해당하는 것은 A로 격자상수는 A입니다. 이럴 때는 2분의 루트 3A가 됩니다. 2분의 루트 3A가 됩니다. 그러면 루트 2분의 1A 이거는 항상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루트 1을 곱하면 2분의 루트 A 같죠. 요거는 뭐냐면은 FCC입니다. FCC 면심입방격자죠. 그죠? 요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지름을 구하라면 여기에 또 2를 곱하니까 4분의 루트 3A입니다. 그럼 면심입방격자는 4분의 루트 2A입니다. 요것도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 5번 비중 7.14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용융점 약 419도 C. 그 다음에 다이캐스팅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조밀 육방격자 아연입니다. 대표적인 육족인 크롬, 텅스텐 용융점이 없습니다. 이건 BCC고요. 구리, 납 이거는 아연입니다. 면심입방격자입니다. 자, 우리 조밀 육방격자는 저는 이렇게 평생을 외워가지고 한번 외우고 나서는 안 까먹어요. 자, 여러분에게도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속으로 한번 따라봐 주세요. 아마티카 코베테지르, 이게 조밀 육방격자입니다. 아연이 제일 앞에 나와 있죠. 그래서 아연입니다. 다이캐스팅이라는 뭐냐면 여러분 다이캐스팅 요걸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요즘은 잘 못 보겠지만 거리에 가면은 국화빵 굽는 거 봤지요. 밀가루하고 거기에 팥을 넣어 가지고 이제 부어 가지고 뚜껑을 덮어 가지고 이제 요리조리 돌리면은 국화빵이 되죠. 그럼 뚜껑을 열고 국화빵을 빼내면 됩니다. 그 형태대로 표면이 굳어가 빠져서 나옵니다. 금속도 용융점이 낮은 금속은 본래 이제 이게
아연이나 이런 합금을과 다이캐스팅을 만들어요. 우리가 필요로 한 부품, 가령 대량으로 생산할 때, 그럴 때 되면 그 금속을 비철금속 이런 합금을 하면 낮은 온도에서 녹아요. 이걸 거기에다 넣고 이제 냉각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이캐스팅에 닿는 부분은 윤활 작용을 해가지고 안 달라붙도록 해가지고 이제 굳으면은 빼내는 걸 말합니다. 탁탁탁. 그러니까 정확하겠죠. 이 이제 틀을 다이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아연을 많이 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7번 주철의 물리적 성질을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은 비중은요, CSI, 탄소와 규소가 많을수록 이거는 낮아집니다.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흑연편이 클수록 자기 감흥도가 낮아진다. 맞습니다. CSI 등이 많을수록 용융점이 낮아집니다. 비중도 낮아지지만 용융점도 낮아집니다. 화합탄소 적게 하고 유리탄소 균일 분포시키면 투자율 좋아진다. 자, 우리가 여기 화합탄소라는 말과 유리탄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화합탄소는 뭐냐면 시멘타이트 Fe3C입니다. 요게요, 실제로는 단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충격을 받으면 분해할 수 있어요. 이 화합탄소는 시멘타이트 Fe3C입니다. Fe3C. 여기에 화합탄소입니다. 이 화합탄소가 분리가 되어버리면 3Fe 플러스 C로 분리가 되어버리면 그 C가 유리탄소가 됩니다. 그럴 때 투자율이 좋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유리탄소는 흑연입니다. 주철 속에 흑연으로 존재하는 것이 유리탄소입니다. 화합탄소는 분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시멘타이트는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화합탄소 많으면 경도가 커지고 유리탄소가 많으면 재질이 열이다, 무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열이다 이 말은 무르다 하는 뜻입니다. 자, 7번까지 마치고요.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6페이지. 다음 중 소성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가공법은 많이 했습니다. 표면 처리나 주조는 본래 모양이 변화하지 않아서 소성 가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단조는 뭐냐? 고체 금속을 해머로 두들기거나 기계적으로 압력을 가합하여 일정 형상으로 만든 조작입니다. 여러분 저 풍력발전 날개 있죠? 이거 단조로 만드는 겁니다. 압출, 인발, 다양한 금속이나 합금을 연속 개별 제품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자, 단면 형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소재 다이 사이로 밀어 넣는 것이 압출이고 잡아당기는 것이 인발 공정입니다. 그리고 이 소성 가공은요, 그 금속마다 다르지만은 그 제결정 온도 이상에서 하는 열간 가공하고 제결정 온도 이하에서 가공하는 냉간 가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1번. 분말 구리에 약 10% 주석 분말, 2% 흑연 분말, 여기는 전부 다 분말입니다. 혼합하고 또 윤활제나 휘발성 물질을 가한 후 가압 성형화, 이거는 여러가지 소결한 베어링 합금입니다. 이게 뭐냐? 여기에는 윤활제도 들어갔고 여러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 광석 가루, 금속 가루를 덩어리로 뭉쳤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뭐냐,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다공성 구멍이 있습니다. 이 베어링은 기름을 안 넣어도 베어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오일리스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오일리스 베어링. 이게 왜 기름을 넣어도 안 넣어도 되느냐 하면 분말 야금으로 제조하는 다공성 소결 합금으로 기름 주유가 불필요하다고 했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제 베어링은 굉장히 빠른 회전하는 그 기계 부품이 충돌해가지고 마모에 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넣어놨습니다. 회전을 하면은요, 이 다공성 베어링이 약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기름이 나오고 윤활유가 나와서
이게 이제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끄면은 회전력이 줄어들면은 이게 도로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회전할 때는 그 기름 윤활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표면에 있습니다. 왜? 그 원심력에 의해서. 그래서 기름 주유가 불필요합니다. 켈미 닦으면요, 구리 합금계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베어링. 베비트 메탈은 저는 요렇게 외웠습니다. 베비트 메탈은요, 순서가 뒤죽박죽이지만 저는 뭐라고 하냐면 안티몬, 주석구리, 안주구배라고 외웠습니다. 안주구배. 베비트 메탈은 안주구배로 외우니까 안 까먹더라고요. 안주구배. 13번 보통 주철은 영어로는 그레이 캐스트 아이언입니다. 이 흑연이 회색이기 때문에 회주철입니다. 요거 자주 나오는 주철인데 회주철에 0.7 내지 1점 몰리브덴, 니켈이 좀 많이 들어갔지, 그죠? 어쨌든 회주철에 몰리브덴, 그 다음에 니켈. 그러니까 주철은 주철인데 일반 주철이 아니고 특수 주철이죠. 몰리브덴, 니켈 첨가하고 별도로 구리, 크롬 소량 첨가한 것으로 강인하고 내마멸성이 우수합니다. 강하고 질기고 내마멸성이 우수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특수하게 제조한 주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크랭크축, 캠축, 실린더 등의 재료로 쓰이는 것을 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시큘러 주철입니다. 이 에시큘러 주철에는 그 재료가 뭐냐면 재료가 베이나이트입니다. 항원열 처리할 때 나타나는 베이나이트 조직이 비록 담금질 할 때 나타나는 마텐자이트보다 경도나 이런 좀 떨어지면 질긴 성질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재료입니다. 베이나이트. 항원열 처리 조직이 바로 베이나이트인데, 이 에시큘러 주철도 뭐냐면 베이나이트입니다. 여러분, 이 이제 베이나이트를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미하나이트, 이거 미국 발음이, 이걸 미헤나이트라고도 많이 읽더라고요. 미헤나이트 주철은 적당량의 강스크랩 선철에, 강스크랩을 선철에 비합합니다. 고철이죠. 쉽게 말하면 고철을 선철에 비합한 겁니다. 그래서 고온으로 용이하고 출탕할 때 규화석회와 출탕할 때 혼합하여 주물러, 규화석회를 넣어가지고 출탕할 때 혼합하여 주물러 만든 대표적인 강인 주철입니다. 규릴로는 뭐냐면 규릴로는 고규소주철입니다. 고규소주철이고 내산성이 우수합니다. 내산성이 우수합니다. 니레지스트는 뭐냐면은 니켈 크롬 구리합금입니다. 니켈 크롬 구리합금 주철이며 내열 주철, 열에 강합니다. 내열 주철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다음 중 볼트너트 전동기 축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탄소 함량이 0.2 내지 0.3%.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0.2 내지 0.3이라는 거 보통 그 중간인 0.25인데 SM25C에서 C를 뒤에 해놨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탄소 함량이랍니다. 그럼 25로 해야 되는데 0.25로 해야 되는데 왜 25로 했냐? 그러니까 요거는 0.25에서 0하고 그걸 떼버린 겁니다. 그래서 25C는 0.25다. 꼭 좀 알아두세요. 이거는 S는 강이고 M은 기계입니다. 그리고 기계 구조형 강입니다. 여기에는 S는 강이고 T는 공구입니다. C는 탄소 공구강입니다. SKH는 독일어인데 고속도 공구강이고, SPS는 S는 강이고 PS는 거꾸로 스프링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27페이지. 대상물의 보이지 않는 부분 모양도 표시하는 선에 해당하는 숨은 선입니다. 이걸 파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은선이라 하기도 합니다. 가상선은 0.1 내지 0.25mm 크기입니다.
물체의 관계 위치, 운동 범위, 인접 부분, 끝맺음 위치. 이제까지 많이 하는데, 요런 때는 전부 다 가상선을 쓴다는 여기에 충분히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크기는 요렇고요. 가는 이점 셔선입니다. 가는 이점 셔선이 가상선을 씁니다. 이점 셔선이란 요런 걸 이점 셔선이랍니다. 지시선은 0.1 내지 0.25mm입니다. 가는 선입니다. 그런데 기호를 나타내기 위해 비스듬히 그려 지시한 선입니다. 비스듬히 그려 지시한 선이고요. 가는 실선을 사용합니다. 가는 실선을 사용한다. 그리고 여기는 많이 쓰입니다. 치수선, 치수보조선, 회전단면선, 공차, 문자도 이 지시선과 함께 사용합니다. 가는 실선이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 절단선 0.1 내지 0.25mm이고 단면도 그릴 때 그 절단 위치를 보여주는 선입니다. 그런데 요렇게 해놨는데 또 반선 요렇게도 나오네요. 자, 요거를 우리가 알아둡시다. 반선 0.3, 0.6mm 가는 1.셔선입니다. 가는 1.셔선. 요건데 이제 가는 1.셔선입니다. 그럼 요거 여러분 좀 혼돈할 수 있다, 그죠? 가는 1.셔선 하니까 여기에 그냥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1 내지 0.25로 합시다. 그래 버리면 여러분 안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요렇게 우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자꾸 여러분 헷갈릴 테니까 여기에 0.1, 0.25는 반선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죠, 그죠? 여기에서는 반선을 지어버립시다. 한 1.3선을 요렇게 합시다. 그렇게 고쳐버리면은, 왜 그러냐면 숫자나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숫자나 온도 같은 게 어떤데 다가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곳에서도 다른 걸 해놓으면 여러분 혼돈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하나로 통일합시다. 파단선, 대상물 일부 파단 경계 또는 일부 떼어낸 경계를 표시할 때의 자유실선이 파단선입니다. 0.1 내지 0.25mm입니다. 파단선. 자, 그 다음에 아래 그림들은 어떤 단면도를 나타내는 전부 다 둥글게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는 핸들, 레일, 훅 전부 다 둥근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회전 단면도라고 합니다. 자, 128페이지 한번 봅시다. 도면에서 표제란 표시할 때 위치는 오른쪽 아래입니다. 다음 치수의 네모 20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한 변 길이가 20mm인 정사각형이다. 주조품 재료의 표시로 적합한 것은, 이거는 뭐냐면 주조품은 C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하나 해줍시다. 캐스팅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른 거는 그렇고요. 캐스팅. 그래서 요거는 주조품은 영어로 캐스팅입니다. 그래서 C가 됐다.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제 혼돈이 없겠죠. 아래 수식에서 공차 가장 큰 기운이 있어요. 아래 위치 소형 치수와 아래 치수 허용 치수를 이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는 0.05가 되고 나는 빼주니까 0.03이 됩니다. 다는 0.05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플러스를 해줍니다. 0.07이 되죠. 그래서 제일 큰 것이 다가 됩니다. 25번 다음 축적 중 기계제도에 사용하지 않는 건 축척입니다. 줄이는 거예요. 근데 3분의 1은 없습니다. 배척인 3대 1도 없습니다. 3은 안 씁니다. 자, 이렇게 꼭 좀 알아주시고,
자, 여기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공차 있잖아요. 공차. 공차는요,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다. 근데 플러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겠죠. 그래서 요걸 그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거 공차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공차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나번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공차는 죄송합니다. 나공차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플러스는 안 씁니다. 플러스는 안 씁니다. 0.05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0.02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0.03이 됩니다. 0.0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달을 한번 봅시다. 다에 봅시다. 다 공차는 어떻게 됩니까? 0.05 마이너스 0.02는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얼마가 되냐면은 0.07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이제 다시 모르면 안 됩니다. 자, 공차는 오늘 여기에서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공차가 제일 크죠. 자, 25번까지 해서 뭐냐면은 30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